국내 승무원 박사 1호로 이름을 알린 이항정 교수. 항공사에서 18년 동안 스튜어디스로 근무하며 최연소 수석 사무장으로 승진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또 다른 꿈을 위해 눈물의 기도로 주경 야독을 했던 이항정 교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고백한다. 주님을 향한 이항정 교수의 멈추지 않는 비행. 지금도 하늘을 향해 도약하는 그녀를 만난다. 네, 백석문화대학교 관광학부 이항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리 듣기는 좀 정말 아름다우시고 젊으시네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네. 스튜어디스 현직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비행도 오래 했고 나이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국내 승무원 박사 1호, 항공사에서 최연소 수석 사무장으로 승진, 스튜어디스 생활을 18년이나 하셨어요? 네. 오래 하신 거죠? 네, 그죠? 오래 하신 거죠. 네. 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최연소 사무장으로 승진 이런 타이틀이 있나요? 몇 살 때 사무장이셨어요? 처음 되신 게? 제가 이제 22살 1월부터 이제 비행을 시작했거든요. 예. 사무장은 20대 후반 정도에 됐습니다. 예,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어. 붙은 네. 거예요. 보통 그 20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진급은 좀 제가 빨리 한 편인데요. 제가 처음에 입사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적응하고 사회생활 적응하고 정신이 너무 없더라고요. 막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방 3, 4년이 지났고요. 예. 아, 이렇게 지나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으면 정말 여기서 프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요. 예. 이제 회사에 있는 자격들을 이제 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자격, 그다음에 기내 방송 있잖아요. 손님 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하는 아, 방송 그게 따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자격이 다 있습니다. 그 그래서 스튜어디스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하고요. 자격 중에 최상위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것도 방송이라고? 기내 방송이라고 기내 합니다. 방송이라고 예. 자격이. 네. 우리도 자격증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뭐 A시겠죠. A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일어, 영어 이렇게 그냥 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승무원이 가지고 있는 자격 중에 제가 굉장히 우수한 자격을 갖게 됐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진급할 때 그 점수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된 거고요. 인사고과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에게 이제 쥐약인 그 미스 플라잇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래요? 그 왜 우리가 이렇게 늦잠 아차 싶어서 자거나 네네네. 뭐 비행기 시계를 놓치는 거? 네, 그걸 미스 플라잇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비행 출발 시간이 6시, 7시 출발하는 비행기가 많아요. 예. 그러면 3,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시계를 눌러놓고 잔다든지 뭐 지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지각은 그냥 비행기에 떠나버리기 때문에 심할서를 쓰고요. 뭐 벌점이 부여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아침잠도 많은 편인데 제가 비행을 21살부터 38살까지 18년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한 번도 미스 플라이트를 안 했어요. 제 동기는 1년에 뭐 4, 5번 했던 초창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저는 제 스스로 너무 기적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미스 플라이트를 한 번도 안 했고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불만 편지를 받는 게 있어요. 예. 뭐 칭송의 편지를 받으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이런 불만 편지를 받게 되면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18년을 비행을 마친 되돌아보면 예. 너무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고 고객 불만 받은 것도 없었고 미스 플라이트도 없었고 회사 생활 너무 즐겁게 깔끔하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았나 지켜봐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지금도 너무 신기하고요. 스스로도 너무 신통하고 또 너무 감사하죠. 정말 부지런하셨을 것 같아. 예. 그죠? 참 부지런하셨어요. 사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거. 그 네. 자체가 또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하는 거. 그럼요. 네, 네. 그 꿈이었어요? 스튜어디스가? 사실은 제가 스튜어디스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꼬마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 된다고 교사가 꿈이라고 아. 항상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갑자기 갑상선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됐고 또 약을 먹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약이 조그만한 약인데 먹기만 하면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을 공부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교대를 가질 못했습니다. 떨어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한번 예. 써봐라. 예.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스튜어디스가 되게 된 건데요. 지금 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인도하심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더 멋진 길로 이렇게 그 큰 섭리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선생님이 됐으면 그 나름대로 뭐 또 일을 했겠지만 예. 제가 화려하고 멋진 스튜어디스의 길을 가게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또 박사와 교수에 대한 그 도전을 하게 해주셨고 또 그런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 주셔서 제가 또 책도 쓰게 했고요. 예.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멋진 길을 더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하셨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시잖아요. 잠시만.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요. 네. 보세요. 다 학교 주셨잖아요. 지금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의 그러니.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네. 네, 그러시네.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비행에 너무 적응하고 적성에 너무 맞고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 꿈을 그냥 잊혀졌어요. 제 인생의 길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새길로 왔잖아요. 근데 이 길도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 비행 스케줄 어딜 갈까, 어디를 여행할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이렇게 막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제 적성에 또 맞고 활동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그냥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더 제 일을 즐기게 되었죠. 18년 동안 이제 비행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게 쭉 다니시면 사실 그 이제 비행기라는 공간이 물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지만 네.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공간 안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조합을 이루어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만나셨겠어요. 네. 근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아. 무슨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질 테니까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저희 둘은 못 만났죠? 네, 못뵌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뵈는 거를 또 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래요. 네, 네, 저도 뭐 3번, 4번 뵌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뵀으면 잘해드렸을 텐데. 뭐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300명 넘게 그 사람들을 수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뭐 좋은 일, 감동적인 일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뭐 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일단 저는 이제 감동적인 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좀 순환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좀 소화도 시키고 주무셔야 되는데 곧바로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반쪽에 이렇게 마비가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이제 다리 높게 하고 따뜻하게 해드린 다음에 주물렀어요. 한 2시간을 넘게 주물렀거든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정말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물렀는데 그래서 그 정성에 어떻게 다다랐는지 좋아지셔가지고 네,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예.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러시면서 내리신 할머니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날 그 따님이 어떻게 수소문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엄마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몸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감동이 있는 서비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이렇게 체험한 적이 있고요. 실수하신 적은 없으세요? 실수한 적 있죠. 실수한 적은 이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내 방송 네, 담당이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터블런스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흔들리는 거. 거 이게 터블런스인데요. 방송 담당 승무원은 방송 빨리 재빨리 해야 돼요. 손님 여러분 빨리 착석하시라고 그리고 벨트를 매시라고 방송을 해야지 안전에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먼저 해야 되고요. 방송 듀티니까. 그리고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서 빨리 앉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승객이 자리가 비면은 빈자리도 긴급하게 하나 앉을 수 있는데 그날따라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또 방송을 얼른 하고 제자리를 돌아가는 순간 이게 꽝한 거죠.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어떻게 남자 승객 무릎에 제가 꽝 앉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살포시 앉으면 괜찮지만 그분은 이렇게 화 안 낼 거리요. 흔들리는 비행기였는데. 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니까 그렇게 그랬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선 구간에서 우리 예. 신입 승무원 후배가 tas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무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승객 앞에서 음료를 따라서 주문을 받고 드리게 돼 있는데 처음 하니까 그 덜덜덜덜 떨면서 이거를 따른 거예요. 긴 페트병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콜라에 이렇게 습기가 찼었나 봐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하다가 이게 미끄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를 갖다가 하면서 막 손님들한테 막 다 쏜 거예요. 저런. 그래서 비행 50분 안에 그걸 수습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 네. 아니 그 비행기라는 게 사실은 그 좁잖아요. 네. 아니 아마 수납의 아마 가장 절정 기간은 비행기 같아요. 네. 그죠? 아니 구석구석 그냥 휴식 그렇죠. 공간으로 네. 그리고 활용을 하니까. 비행기라는 게 이제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같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네, 한 식구죠. 그죠, 한 대를 식구. 찾으니까. 네. 그거 잘못되면은 참 큰일 나는 일이 한꺼번에. 네, 그런데 이게 그 승객들도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 골치 아픈 손님들도 많을 거라고. 네. 그죠? 네.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끼리는 이제 진상 승객이라고 하죠. 네.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주로 뭐 술을 많이 드셔서 음. 이제 주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비행기에서는 식사와 음료가 공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술 주는 거 그거는 진짜 그래. 그 위스키를 그죠? 그 네. 독한 술을. 그래서 그런 술을 드시고 술 더 달라고 막 소리 지르시고 주변에 피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비상시 쓰는 문이 있어요. 비상구라고. 네네.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소변도 보시기도 아이고 하고. 저런. 그 정도로 그런 취하는 사람이 거죠. 있어요? 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많진 않구나. 네,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이제 있어요? 예, 있으시죠.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담배도 피시죠. 화장실에서 몰래. 소리 나잖아요. 네, 소리 나는데 안 그랬다 그러시고 막 이제 저희가 이제 경고를 하죠. 이거 화재면 우리 목숨이 위험하다 이랬는데 안 그랬다 그러시고 이제 몰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저번에는 이제 러시아 손님이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보드카를 좋아하시잖아요. 추위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 보드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술을 다 드시고 우리 기내에 있는 술 조금밖에 안 주는 걸 아시고 그걸 다 드시고 이제 술이 취하셔서 술 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승무원이 가서 막 제지를 했는데 통제가 안 되잖아요. 술을 드시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제가 불을 끄라 그랬어요. 빨리 주무시게 하라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불을 껐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승무원의 손을 잡고 키스미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취했다 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건 엄연한 성희롱이다. 여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그 기장님하고 연락해서 파리 공항 경찰대를 내리겠다. 도착하자마자 너는 인계될 것이다. 그래서 막 폴리스가 나오고 막 패스포트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술이 갑자기 깼나 봐요. 예.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고개를 막 들질 못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술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술이 문제야, 그래도 술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가끔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감동적인 위험한 아까 감독님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들도 사실은 네. 그게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네. 예, 예. 큰 사고의 위험에 접했던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셨어요? 아,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비행기 사고라는 거는요. 거의 뭐 교통수단 중에 제일 희박하다고 하고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 나면 주님께서 대형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나면은 너무나 대형 사고가 네. 나서 뉴스화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과 같은 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로스앤젤레스 오는 구간이었어요. 비행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착석을 했습니다. 이제 내리나 보다. 아, 잘 마쳤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 바닥면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다 내리기 일보 직전에 다시 재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일이지? 이제 이랬는데 기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기장님이 랜딩 하려고 하는데 그 관제탑 있잖아요. 이착륙을 주관하는 곳에서 바퀴가 랜딩 기어가 안 보인다고 불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장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벗어나서 활주로는 복잡하니까 벗어나서 랜딩 기어 바퀴를 내렸다 올렸다를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승객들한테 알렸죠. 저희 바퀴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시 내리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착륙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내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도 또 다시 뜬 거예요. 바퀴가 안 내려졌어요? 네, 바퀴가 안 굉장히 내려서 불안해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다들 이제 탄식이 막 이러면서 탄식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다들 막 정말 울먹이는 사람까지 있었고요. 승무원조차도 이제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두 번씩이나 착륙을 실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장님이 이제 또 다시 테스트해서 내리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따 연락이 다시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두 번을 착륙 실패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서 드르륵 이렇게 바퀴 소리 내리는 소리가 여러 번 하고 이런 시간이 얼마큼 소요됐냐면 1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된 아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1시간을 그냥 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두 번씩 착륙 그러니까. 실패와 와서 이렇게 선회하고 바퀴 테스트하고 얼마나- 전체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승객들하고 울먹이고 막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예. 우리가 기름을 1시간 정도의 여유분의 기름을 네. 실어 오지만 오, 그 기름도 이상은 기름값도 있고 항공기 무게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을 실지 않아요. 예, 예.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 기장님께서 마지막 착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상 사태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바퀴가 이 완충 작용을 해서 내리는 건데 바퀴 없이 이 몸체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큰 게 바닥을 막 이렇게 부딪으면서 내리면서 얼마나 충격이 폭발되고 크겠어요. 예, 네, 네. 파괴될 수도 있고 이게 폭발 뭐 화재 뭐 어떤 게 발생될지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또 실제로 한 번 있었잖아요. 예, LA에서. 화물기가 있었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휙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 브리핑을 하고 승객들한테 이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다들 울먹거리고 머릿속에 하얘지고요.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와 함께 여호와 주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고 잘 내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착륙을 시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 326명이 무사히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바퀴가 제대로 네, 나온 밖에 거죠. 세 나오고. 번째는 네. 제대로 나온 아. 거고요. 얼마나 정말 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요. 두 줄로 빨간 줄이 두 줄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 살수차, 소방차, 뭐 지원차들이 다 총 출동해가지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네. 대비하느라고. 대비한 거죠. 이제 사태에 대비해서 그 두 줄로 그림처럼 그리고 있고요. 모두 우리는 껴안고 부둥켜 안고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무사히 안전하게 내렸는데. 야, 그때 전도했으면 꼭 100%인데. 네. 예?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주님 함께 해주셨다고 그때도 지금도 믿고 있고요. 네, 네.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힘들었던 시간들을 거쳐야지만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깨닫고 네. 그때 그 큰 감. 당연히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실 거야. 그래. 네,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 깊은 감사를 때로는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뭐 이 순간도 마찬가지겠죠. 여전히 아마 거기 함께 하시는 걸 300명이 확인하는 넘는 거고. 승객들이 네. 그 기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미안했겠어요, 그죠? 그럼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부터 시작해갖고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그렇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있었던 18년간의 비행을 끝내시고 지금은 학교에서 교수로 계세요. 네. 그때 잊어버렸던 그 교수의 꿈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비행 소녀가
그 네. 비행소년에 그러고 네. 보니까 그죠? 네, 저희가 비행소녀가 맨날 이제 교수가 됐네. 짐 싸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소녀라고 저희끼리 하는데요. 예. 그렇게 비행소녀의 생활을 이제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예. 제가 우연히 그 승무원들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객실 훈련원에 교육 서비스 강사로 발탁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승무원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보람과 또 다른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 꿈을, 잊어버렸던 제 꿈을 재발견하게 된 거죠. 나 참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내 선생님이 꿈이라고 항상 외쳐왔는데, 그렇게 제 꿈을 다시 재발견해서요. 지금 선생님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교수에 대한 도전을 해보자.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저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사 편입,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 8년의 그 저와의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고요. 네. 그 비행 생활과 그 학이라는 그 두 마리를 참 쉽지 않으셨을 야. 텐데. 두 마리 토끼를 예. 잡으려고 치열하게 그때부터 이제 삶이 시작이 되었죠. 그 스튜어디스를 안 해도 네. 8년 만에 학사 편입 석사까지 박사까지 8년 만에 끝난다는 거는 네. 그것도 참 빠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스튜어디스까지 하면서 그걸 같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스튜어디스라는 불규칙한 직업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상이 불규칙하죠. 네. 네. 아마 규칙적인 그런 일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뭘 배운다라는 건 그 직장 생활을 그것도 하면서 어려워요. 굉장히 사실. 힘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저는 그 직업 속에서 해야 되겠다. 나이가 먹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한다는 거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스케줄을 바꾸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음 달 제가 학교 가는 날 좀 맞춰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스케줄이 뭐 맨날 불규칙적이니까 외국 나가시면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네,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휴가 담당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요날 좀 쉬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 우리 스케줄을 짜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탁을 했어요. 저 스케줄 좀 바꿔주시라고. 공부하는 건 알고요.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한 거는 거의 초창기였거든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지 뭐 그게 뭐 회사 그럴 수 일하고 있죠. 무슨 네네. 일이냐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승무원 출신 박사 이러니까. 네. 근데 제가 무조건 통사정을 했어요.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승무원들끼리, 안 되면 또 승무원들끼리라도 바꿔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마다 문제마다 다 예. 어떻게든 방법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 이항정 씨 비행기 타는 사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잘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수업은 기도를 하면서 매달 다음 달 스케줄 제발 이러면서 또 받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은 출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비행 갔다 와서도 어떤 날은 학교를 가야 돼요. 유니폼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네, 그냥 네. 무조건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이 과속 딱지도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 네 그리고 수업을 또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그냥 무조건 제 시간을 잠을 쪼갰고요. 해외 나가서도 노트북, 책 이런 걸 항상 이제 이항정 교수님이 이제 아까 그 스케줄 조정 같은 거, 학교 수업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 주셔서 네. 다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네. 학교 출석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네. 사실 힘들잖아요. 지도 교수도 계셔야 되고 네. 그 스케줄 맞추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박사 과정은 시간적인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좀 몰입을 해서 정말 주중에 매일 학교에 나와 있는 친구, 동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비행 갔다 오면 뭐 2, 3일 간신히 네. 쉬는 건데 거기에 집중 막 해서 해야 되고 또 교수님께 지도도 받아야 되고 예. 연구도 다른 논문들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너무 희한하시죠. 너무 신기해요. 전 경희대에서 석사 박사를 받았거든요. 예, 예. 거기는
그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요. 예. 저희 지도 교수님을 다 믿는 교수님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래서 어. 저는 뭐 지도받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막 휴일이고 주일이고 막 교수님 댁을 막 찾아갔거든요. 근데도 어렵게 예쁘게 봐주시고 네.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정말 구하고 찾는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다고 야.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렇게까지.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휴일날 학생이 찾아오면 귀찮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그 가족분들 다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논문이 제 실력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또 이런 좋은 지도 교수님 연결해 주셔서 이 논문이 지금 지났는데도 제 논문 좋다고 이런 좀 저 항공 쪽에서는 그렇게 칭찬을 아니 해주시고요. 그 전공이 뭐죠? 박사 논문? 박사는 제가 전공은 관광경영 전공이지만 관광경영? 네, 네. 논문은 항공사 쪽으로 썼거든요. 항공. 네.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네, 하고. 그쪽으로 네, 써야지 네. 이제 항공사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께서 그 귀찮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저 열심히 했던 모습만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지났는데도 후배들한테 이항정 씨는 정말 막 집까지 찾아와서 엄청 열심히 했다고 이런 말씀 막 하시나 봐요. 네, 후배들한테 네. 도대체 선배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 이후로 네. 후배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제가 이제 현직 승무원 박사 예, 1호. 1호가 됐잖아요. 현직에서 승무원들이 그런 불규칙한 시간적 제약, 환경적 가능하구나라고 제약.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네, 그 그래서 이후에. 시도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고요. 저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어떻게 뭘 공부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는 어딜 가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승무원계의 향학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주님께 기도했고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믿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스튜어디스 생활하면서 믿게 됐어요. 그래요? 네, 늦게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네. 이제 제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공부를 선택하기 전이었는데 비행생활 한 3, 4년, 아니 한 4, 5년 때쯤 된 것 같아요.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니까. 근데 제가 그 아파서 공부를 충분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편입을 해야 되나? 유학도 가고 싶은 거예요. 공부. 근데 저 시대 때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여자가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용이하진 않았었거든요. 유학도 가고 싶고, 제가 내 미래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었던 때에 미국 쪽을 갔는데 우리 승무원들이 묵는 호텔 안에 그 라운지가 있어요. 쉬는 곳이 있거든요. 승무원들 예. 쉬는 곳. 거기를 갔는데 이제 한인교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픽업을 오시겠다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처음 그렇게 가보신 거예요? 네, 그냥 가본 적도 가볼까? 없는데, 이러면서 교회를? 간 거거든요. 네. 그 참 네. 특이한 경우네요. 네.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고 분위기가 좋고요. 예. 또 교인들이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너무 잘해 주시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냐,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내일도 모르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살아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교회는 왜 가야 되는 건지,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너무 내 중심적인 생활을 살았었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요. 그 처음 간 교회인데 말씀 기도하는데 이 눈 감은 눈에서 눈물이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데 처음 느끼는 그런. 사실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그죠? 네. 그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네, 그 처음 간 그 미국이라 그랬죠? 네, LA? 네, 미국 LA 그 한인 교회 포스터 한 장 보고 찾아간 교회에서 네. 바로 은혜를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누가 나를 볼까? 창피한 마음도 막 들고 막 이러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내가 너무 반성하게 됐어요. 집안 분위기 전혀 아니었고요. 네. 혼자서만. 네, 저 혼자서.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도 가게 하고 교회도 가게 했대요. 근데 제가 너무 자아가 강해서 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고 나쁜 짓 안 하면 된다. 근데 그런- 정말 생뚱맞게 LA 가셔서 이제 네.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다시 그럼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그것도 또 고민되잖아요. 전 낯선데. 그렇죠. 모르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제가 그때 일산에 살았거든요. 예. 주변에 선배한테 저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랬다가 그 장향희 목사님 든든한 교회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말씀 좋으니까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나가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도 너무 좋고 교회를 갔다 오면 제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고 물론 자주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 스케줄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주는 못 갔지만 뭐 이렇게 비행 갔다 와서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졸립잖아요. 피곤한데 예. 갈까 말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날이 주일이야, 그죠? 예, 주일이죠. 그래서 아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께서 많은 교인들 앞에 저를 세우시더니 이 사람 보라고 지금 일하고 밤새고 일하고 와서 눈이 새빨개가지고도 이 예배당을 찾는 저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백석대학교회라고 학교 교회를 출석해야 네. 돼요. 예, 그래서 예, 예.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천안으로 다니세요? 천안에도 있고요, 또 서울에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있고. 예. 예. 그래서 두 군데를 이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전에 목사님께서 좀 섭섭해하시죠. 저 굉장히 예뻐해 주셨거든요. 아니, 가끔 눈 빨개서, 가세요. 네, 가끔씩 가고는 있는데 눈 빨개서 왔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셨는데 네, 지금은 또 이제 가끔씩만 이제 놀러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 힘들죠. 수도 있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왜? 그러면서 또 지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많았죠. 저 정말 왜 우리 때려치고 싶다는 표현 하잖아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갔다 오면 일, 업무, 그 나머지 쉬는 날은 다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집 공항만 이렇게 다녔고, 제 8년간은 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휴가, 뭐 월차 이런 거 다 학교 수업에 맞춰서 쉬는 날까지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뉴욕에서 들어온 비행이었어요. 뉴욕은 시차가 거꾸로기 때문에 거기서 잘 자는 승무원이 없거든요. 뭐 약도 그렇죠, 먹기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수면제 같은 거. 그래서 잠 못 자고 뉴욕에서 15시간을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날은 또 마침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학교 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한 7시 안 돼서 내렸거든요, 비행이. 근데 그날 수업은 아침 9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듣는 날이었어요. 그 학기였어요. 그 학기는 한 날 몰았거든요. 네, 제가 네, 한 네. 번에. 그냥 밤새고 날아와서 하루 종일 9시간 수업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학교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롱해롱하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근데 아차 싶더니만 제가 계단에서 꽈당한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막 여기 멍들고 여기는 골절상 있고 그 와르르 쏟아진 그 제 짐을 하나씩 주워 담으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잘하는 일일까?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는 걸까? 네, 네. 아, 내가 무슨 무기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주워 담으면서 그 주차장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아,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근데 서울 하늘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별 보기 힘들지 않나요? 굉장히 큰 별 하나가 힘들죠. 네,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승무원들 다 다녀와서 지금 다 자고 있을 텐데 너는 얼마나 이 소중한 하루를 잘 보냈니? 나중에 이렇게 빛날 날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날이 올 거야. 별처럼. 네, 이 별처럼 빛날 날이 올 거야. 딱 이렇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멋있는 하나님. 네, 저 그 별 볼 일이 없었으면 못 다녔을 것 같아요. 그 별 보면서 그때부터는 위로받고. 계속 그 별이 보였겠고. 네.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은 제가 못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대박. 그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네.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공부하시느라고. 네,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제가 학집 공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학교, 집 공항. 학집공? 네. 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포기하고 싶었고 힘든 그 순간에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예. 말씀에 현수막이 붙어져 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가는 길을 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 근데 눈물의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너무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거 제가 힘들게 때려칠까 막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데 아 그래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멋지게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위로의 말씀이었네. 네 그런 그러면- 위로의 말씀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박사 논문 한 번에 됐어요? 한 번에 됐죠. 야. 독하다니까. 이야. 그거 네. 정말 제가 빨리 됐죠 거기서도. 네, 음. 네. 그래서 박사 예. 1호가 쓰셨잖아요. 네. 그렇게 딱 세워졌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어요? 박사가 딱 먼저 그러니까 원하던 그 처음에 그때까지 네. 그게 목표였잖아요. 네, 네.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박사가 목표였고요. 박사를 시작하면 또 교수가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작 전에는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걸 마칠 수 있을까? 교수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이잖아요. 불확실하고. 그런데 그 박사를 하고 나니까 또 교수가 되고 나니까 제 입에서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 저와의 싸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제가 즐거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제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고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할 수 없었죠. 감사. 네. 근데 교수님 그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 학교 자리 없어갖고 네. 지금 그 후배들 못 가르치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박사 받는 거하고 교수 되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 네. 새로운 꿈을 갖게 되셨다고 어, 그러셨는데. 백석이라는 학교가 그게 저 기독교 학교잖아요. 네, 네. 백석 지금 백석문화대학이요. 대학교? 예. 거기는 어떻게 자리가 또 이렇게 예비가 됐나요? 아, 네, 지금 이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박사과정 시작하자마자 제 책상에 붙여놓은 목표가 있어요. 내 나이 40 전에 예. 교수가 되리라. 어유. 그러면서 제가 책상에 앉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예. 교수 되게 해달라고 40 전에. 근데 제가 이미 박사 학위는요, 20대 후반에 시작해서 30대 후반에 땄잖아요. 38에 땄거든요.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참 빨리 하셨다. 네. 빠른 건가요? 비행기가 네. 빨라요, 하여튼. 네, 38에 받았는데 교수가 되려면 사실 그냥 강사만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거든요. 박사 많죠. 강사. 많이 계시죠. 네. 저는 뭐 강의 경력도 많지 않고요. 비행 경력만 많았잖아요. 강의 경력도 많지 않고 또 한간에는 뭐 교수가 되려면 이런 무성한 소문들이 많았다고요. 뭐냐면은 뭐 어떤 백도 라인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돈이 얼마가 드느니 뭐 네, 이런 뭐 거. 그런 얘기도 있고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출퇴근하면서요, 저는 마음이 이제 저는 짐이 많았기 때문에 책이랑 노트북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운전을 했고요. 오로지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라디오는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극동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듣고 찬양과 찬송 짧게 잘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또 위안도 삼고 안정하면서 비행 나가고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극동방송 중간중간에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이 광고가 저의 귀에 굉장히 각인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학교를 가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심이 서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박사 받은 그 다음 해에
관광학부 항공서비스 전공으로 모집 공고가 딱 나온 처음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때. 그래요?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학위를 받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딱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죠. 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강의 경력도 많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라인, 하나님 백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정말 39, 12월에 12월에. 네, 12월에 임용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야, 그렇게까지 채워주시나? 꽉꽉.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너무 굉장히 믿음도 부족하고 늦게 믿고 정말 미랄과 같은 믿음인데 제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그럼 그 임용되시면서는 그럼 그만두신 거예요 스튜디스 그러면? 네, 그 전에 그만뒀죠. 그만두고. 네, 그만두고 지금 이제 오직 교수로만 네, 후학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학생들.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교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 거기 물론 백석 문화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대학교지만 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오잖아요. 네,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실 때에 아까 이제 사고 직전에 갔었을 네.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들은 뭐 자연히 전할 수밖에 없을 네. 것이고. 저는 예. 매일 전합니다. 네, 그거는. 네, 네. 네. 맨날 그 승객들 뭐 해달라 하는 승객들만 만나다가요. 이렇게 순수하고 또 인성이 좋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 네, 학생들을 만나니까 전 너무 이 기독교 학교 오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은연중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조금씩 전할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저같이 또 이런 굉장히 스튜어디스 출신 교수면 좀 화려하고 이렇게 좀 잘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교수가 이렇게 가끔씩 전하는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렇죠. 간증이라든지 이러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 체험적 신도 전도자의 네. 힘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또 다른 네. 영향력이 체험적 있더라고요. 신앙이 그게 참 중요하죠. 네. 이게 뭘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여우 스튜디오스의 해피 플라이트. 이런 아마 제가 잠깐 내용을 봤더니 거의 이제 그동안 경험이나 아니면 네. 그 스튜디오스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네. 책 왜 내용인 여우예요? 것 같아요. 이 여우라는 거는 요즘 여우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삭 빠르고 꽤 많고 이렇게 민첩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여우. 스튜어디스를 상징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어디스 생활했던 것들 경험 또 교수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책이 간증집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네. 아까 그 제가 그 기도한 거? 주님이 함께하신 창류이라든지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메시지를 딱 봤잖아요. 제가 네,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조금씩 넣었어요. 그것만 보고도요. 크리스찬 독자분들이 매일 격려의 메일, 감사의 메일, 네, 정금같이 나오리라 있네요. 네, 이런 것들 요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도 이것만 보고도 저한테 메일 보내고 너무 감사하다. 금방 알죠. 아는 분들이 아 네.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네. 또 좀 믿지 않는 분들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이분들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걸 하실 텐데 네. 그 아까 여기서 잠깐 보니까 이제 인생 2막을 연다. 이게 아마 교수로서의 삶을 말씀하신 네, 것 네, 같아요. 원래 꿈이셨지만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가에 대한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또 다른 꿈을 심게 해주셨잖아요. 그 또 다른 목적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제가 학생들 앞에서 뭐 큰 영향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씩 학생들 안 믿는 학생도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역을 행하라고 저에게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많은 그런 비행 경력과 또 그 안에서 체험한 거, 또 제가 이렇게 노력한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너희도 기도와 함께 꿈에 도전을 해라. 항상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체험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하시라고 저한테 대비하시고 그 목적을, 그 도전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후배들한테도 도전되게 하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저 이향정 교수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비행기 내릴 시간 됐어요. 자, 이제 안전벨트 매고. 자, 매고 이제. 자, 안전벨트 메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보겠습니까? 아, 네, 지금은 제가 너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배우자, 제 인생의 동반자에 대한 기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전엔 안 했어요. 다른 게 항상 우선순위였거든요. 그전에는 안 했대. 네, 항상 우선순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너무 교만했던 것 같고요. 1번만 부를게요. 1번. 네. 배우자 기도 1번. 1번이요? 믿는 분이죠. 믿는 분. 네. 그래. 저하고 소통될 수 있는 믿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잘 자나 붙으면 더 좋겠다, 그죠? 잘 믿는 분. 네, 좀 찾아봐 주세요, 좀. 그리고 네. 또 이제 제가 이 조그만 책을 또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간증집 같은 거 하나 써보고 싶어요. 이제 더 많이 하나님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생활하고 이래서 아 나이가 먹어서는 또 간증집 조그만 거 하나 써보고 싶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싸움이었지만 다 이겨내게 해주시고 또 저의 꿈 교수라는 꿈 또 이루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일밖에 감사의 연속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예. 뭐 책도 쓰게 해주시고 또 방송도 나가게 해주시고 또 교수도 되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길 또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이막을 네. 주님과 함께.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향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네, 예.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사실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 다듬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꿈은 비전이고 그럼요. 혼자 꾸면 뻥이래요. 욕심이고. 네, 네. 예. 그러니까 항상 나의 길에 나와 함께하는데 주님이 계시는지를 먼저 점검해보는 네. 그런 하루가 됐으면. 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내가 매일 기쁘게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